전쟁 유족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토론자로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심정을 너무 생각합니다. 제가 간밤에 이상한 꿈 하나 꾸고서 꿈 얘기를 좀 하면서 이 토론회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해서 제가 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가난하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가위 눌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좌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좌제 말고도 사회적 냉대가 또 있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가면은 수근수근대고 또 슬슬 피하고 소위 김동춘 교수께서 말씀하신 3번 죽인 게 아니라 4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또 한 번 죽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어디에 나서는 것은 아주 무척 깊이 옵니다.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70이 다 된 나이에 처음으로 이런 공개된 자리에 앉아보는 것도 제 생애 처음입니다. 간밤 꿈에 제가 그렇게 어디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디 집회에도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항상 너는 나서면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또 죽는다. 이것을 뼛속 깊이 어머니한테 듣고 자란 탓에 한 번도 사회적으로 어디에 꼭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꿈에 이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국정원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 내재적인 생각 때문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우리 중늙은이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장 같은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선동을 하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이런 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이게 내가 이러면 이건 또 죽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혹시 여기 법을 전공하시고 또 법을 실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앞서서 그런 일을 하시는 장완익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꿈속에서 제가 이런 것들도 이게 내란 음모죄로 혹시 국정원에 제가 불려가는 일을 먹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됐나. 한 가지는 여기에 토론 축제를 제가 이 땅에 다시는 우리와 같은 불행한 유족이 없기를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독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복 벗는 순간에 한 만화를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정희가 한 말을 제가 패러디해서 이렇게 제목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족하고 유가족이 있습니다. 유가족. 이제 유가족을 줄여서 유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자녀가 있고 유족이 있습니다. 유자녀는 국가의 유공자의 자녀를 의미하고 유족은 죽은 사람의 뒤에 남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 당시에 6.25 때 끌고 간 사람이 대한청년단, 줄여서 한청인데 한청의 청년단, 그러니까 대한청년단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찰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런 망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청년단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김울동
국회의원의 아버지 김도환이가 대한청년단의 개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청년단에 있는 한청 의원이 제 아버지를 이제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간인을 끌어가는 데 아주 앞장서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6.25가 끝난 1953년도에 폐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이 그 사람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저만 보면 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빨갱이 자식. 근데 그게 아마 그 가족 중에서 아마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전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면 예전에 그 사치내비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육성예비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아들은 학교를 다니는 줄곧 6년 동안 내내 사치내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국가 원호 물품이다 해서 공채하고 연필 받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대한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하는데 주역을 했던 수족들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변신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돼서 그 아들은 유자녀가 된 겁니다. 유자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면서이가 되고 순경이 되고 경찰이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더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진실화했고 적대 세력에 대한 피해자 범위까지도 확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그런 그 진실화의 의원의 그 집행을 한 과정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하고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런 것을 같은 그 화해법에 담아서 활동을 하시길래 같은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서는 적대 행위에 의한 피해자, 또 어디는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조사를 어떻게 했을지 야릇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교차가 됩니다. 좀 다행히 이번에 진실화했고 개정안에는 그 적대 세력에 대한 문제를 뺀 것을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또 여기 오신 그 박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 한국전쟁 때 100만 희생자다, 몇십만 희생자다 서로 학자마다 또 의견도 다르고 나오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그 유인물에 분명하게 명시를 처음 해봤습니다. 이것은 1960년도 그 4.19 4.19 혁명이 나서 이승만이 이제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 쫓겨나자마자 곧바로 장면 정권이 들어섰던 게 아니라 장면 정권은 그뒤 뭐 허정 내각 뭐 수반이 임시 수반이니 뭐니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하다가 언제쯤 들어섰냐면 8월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장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960년 12월 30일에 장면 정부 거의 중반쯤입니다. 장면 정부가 결국 9개월밖에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박정희 그 장면 정부 시기에 우리 지금 한국전쟁 전신 전국 피해자들 유족회가 결성이 돼서 영락지원 결성돼서 그해 12월 31일 날 장면 정부의 그 공무원 사무처라는 곳에 희생자 숫자를 114만 명으로 기록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별로 따지면 서울 몇만, 뭐 경기 얼마에서 도합 114만 명으로 이렇게 기록된 자료를 지금으로 말하면 행안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료는 분명하게 이미 그 박정희 쿠데타를 해가지고 헌병대원들이 막 그 서류들을 불태우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 소개를 드릴 분이 있습니다. 1960년도 전국 유족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까 2번 죽였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이원식 선생님 그 당시에 또 회장님으로 계시던 노현석 회장님 계십니다. 그분도 다 그 군사 쿠데타의 헌병대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에서부터 무기 내지는 10년, 20년의 형을 받고 거의 고문 후유증으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일하게 한 분 생존에 계신 김화중 선생님이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김화중 선생님을 제가 여기 토론회에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